메이크업. 자, 봅시다. 네, 뭐라고요? 메이크업. 자, 우선 지금 이제 이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 외부 압력이 1 atm. 뭐 그 외부라는 게 뭐 사실은 대기 중이겠죠. 압에서 여기 이제 아이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 온도가 영하 20도였고 여기서 이제 얘를 점점 가열하는 거지. 그래서 점점 가열을 해가지고는 여전히 1기압 대기 중에서 0도씨가 되었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워터하고 아이스가 그리고 이제 또 점점 가열을 했더니 역시나 계속 대기압 중에서 온도가 0도씨 이상 100도씨 미만에선 어떻게 된 거냐? 워터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가열을 계속 해가지고는 또 딱 100도씨가 됐어. 딱 100도씨가 되면 요렇게 워터 외에 베이퍼,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역시나 계속 1기압 중이에요. 그리고 또 점점 가열을 해서 온도가 100도씨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온리 베이퍼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1기압에서. 자, 그림 보고 이해했어요?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적을 시간 주세요. 네. (12장) 교재 다 있죠? 12장 교재 다 있죠? 엄상 없죠? 자, 어서 하세요. 은쪽이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에? 뭐라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돼. 볼펜 하나 갖다 줘? 아니 무슨 볼펜도 없.
가져온 김에 출석이나 불러야지. 어우 빡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가희? 도연이? 네. 그다음에 시연이? 시연이. 그다음에 아리? 아리? 아리 오랜만이에요? 기사시부리. 에? 에? 기사시부리.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드립이? 오랜만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기사시부리. 히사시부리요? 저런 거 약간 방에 처박는데 애니하고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오. 다메다메요. 알았어. 이한이? 네. 예. 자, 그다음에 지환이? 네. 지환이? 그다음에 민채? 하이. 민채? 그다음에 준영이? 예. 현춘이? 예. 오케이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홉, 열,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어? 아 준표? 아닌데 자기 이름 뭐였더라? 어? 이시영? 이준희? 아 김준희? 아 김준희. 김준희. 준희? 준희. 알겠습니다. 왠지 자기 이 시간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기?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왔었어요? 저번 주에 설날에 왔어요. 아, 저번 주에 왔었나요? 왜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아? 김준희. 님이 테스트 칠 때 수업 안 들었는데 제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나? 그래. 반가워요. 반가워요. 알았어. 준희. 알겠습니다. 됐어. 자, 은조가 여기 펜. 펜. 자. 잘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영하의 온도에서 얼음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0도씨가 됐을 때 얼음하고 워터가 공존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는 또 물로만 존재하고 딱 100도씨가 될 때 수증기하고 워터가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0도가 넘었으면 수증기만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0도씨에서 얼음하고 워터가 공존하는 게 지금 찰나만 그린 거지, 실제로는 요 구간 전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워터로 존재하는 구간이 이건데, 그게 지금 그래프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인 거고, 리퀴드하고 수증기가, 물하고 수증기가 공존하는 요 100도씨의 요 구간을 그냥 찰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수증기 상태에서 온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림이 요거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일기압이죠. 왜 일기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 있어서. 등원 등압 가격. 자, 문제에서는 실제 문제를 읽으면 거기에는 압력이 일정하다 혹은 일기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일기압이다 뭐 아니면은 뭐 등압 조건이다 이런 말 전혀 없죠. 근데 왜 나는 계속 일기압으로 계속 유지되는 등압 조건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구.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온도가 올라갈 때 기울기가 일정해서. 뭐라고요? 아니 말을 해보라고. 내가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 네, 생긴 게 무서워요. 선글라스 끼니까. 아니, 선글라스가 진짜 눈벌이 한 50 증가할 수 있어요. 약간 눈 감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구면 수차 때문에 낀다고? 네, 얘기했어요. 그래요. 자, 어쨌건 이하나? 왜 나는 일기압이라고 가정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문제, 자, 봐, 이 문제 되게 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 뭐 이건 2학기 때 규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1학년 때 받아보게 될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왜 나는 계속 일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됐을 거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지구라고 지구. 편하게 크기. 편하. 네, 그래요. 아니 이한이가 그거 이렇게 뭐냐면 그 얼굴을 다 못 봤을 때 몰랐는데 굉장히 사람이 러블리하네요. 이렇게 생김이 러블리하고 그냥 웃는 모습이 예, 상당히 그 뭐냐면 그 상당히 그 좀 그 친근하네요 모습이. 이렇게, 약간 원숭이 닮았죠? 예? 약간 원숭이 닮았죠? 때문에. 당신은 뭐 닮았는데요? 몽키 레슨 당신은 저 선생님 닮았죠? 무슨 말도 안 무슨 말도 안 해. 하여튼 그렇다. 저는 엄준식 닮았어요. 그래요. 엄준식 봐. 저 왜 그래요? 네? 저 왜 그래요? 엄준식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 엄준식이 뭔데요? 그냥 엄준식 보면 가볍게 무시하네요. 왜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봐주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 이 사람들 참. 지금 얘는 어쨌거나 H2O죠. H2O. H2O에 대한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해요? 무슨 어느 점? 무슨 어느 점? 뭐. 질문이 뭐였어요? 안 가르쳐. 아니. 자, H2O에 대한 0도씨 이걸 무슨 어느 점이라고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H2O의 경우 예를 들면은 소행성에 있는 소행성에도 H2O 있어 없어요? 소행성에도 H2O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아주 많아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어느 정도냐면 아무 소행성에나 올라타도 거기에는 얼음이 있어요. 항상 얼음이 있어요. 달에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전 우주의 H2O는 꽤 많은 편이에요. 물론 지구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소행성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아주 거대한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한 H2O 동산 정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소행성에서는 대기압이 거의 얼마에 가까워요? 소행성 대기압이 거의 영기압에 가깝잖아요. 우주니까. 그리고 소행성은 대기가 없으니까. 그럼 그럴 때 그 H2O의 어느 점이 0도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주변 압력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점이나 혹은 끓는 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H2O의 어느 점이 0도인 이 어느 점을 뭐라고 그러나 하필 무슨 어느 점이라고 하냐고요. 정상 어느 점이라고 하죠. 진짜 정상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재 정상수 닮았는데요? 닮았는데요? 에? 에? 정상수 누구 닮았냐고요? 누구냐고요? 민재요. 유명 가수. 민재요. 정상수가 민재가 정상수예요. 자 어쨌건 이 온도를 정상 어느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0도씨의 이름은 뭐예요? H2O의 경우 100도씨가 뭐예요? 100도씨가 정답 좀 땡겨. 이게 정상 끓는 점이라고요. 정상의 뜻이 뭐예요? 정상의 뜻이 뭐예요? 정상의 뜻이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 영어로는 normal을 정상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normal의 물리적 의미가 바로 1atm이에요. 즉 H2의 경우 1기압 조건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점이 0도씨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H2의 경우 1기압 조건에 끓는 점을 측정했을 때가 100도씨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하필 데이터가 딱 몇 도로 찍히고 있냐고요. 0도씨, 100도씨로 찍히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소행성이었으면 이게 0도씨가 아니라니까요.
뭐로 바뀌었다니 뭐로 다른 걸로 바뀐다니까요. 소행성 다른 지구가 아닌 대기압이 일기압이 아닌 조건에서는 이게 100도씨가 아니고 뭐 다른 걸로 변한다니까요. 근데 하필 어느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씨에 찍혀 있잖아. 그럼 이건 아무 말도 안 해도 이 데이터 어떻게 얻은 거란 얘기야. 일기압으로 등압 과정에서 얻은 거다. 무슨 말 나겠죠? 라는 걸 우선 그래프에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1도 언급이 없지만 얘는 1기압의 등압 조건에서 실험한 것이다 라고 우선 논술을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아하! 그렇다면 지금 알 수 있는 비열은 다 무슨 비열? 등압 비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비열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야 될 텐데 그 비열이 모두 다 등압 비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열, 등압 비열 말고 또 무슨 비열 있죠? 정적 비열이 있죠. 그러니까 등압 비열도 있지만 다른 비열이 뭐가 있냐면 정적 비열이 있다고. 뭐 등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등적보다는 정적이라는 뭐 번역을 좀 더 쓰긴 합니다. 정적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부피가 일정한 조건의 비열이에요? 압력이 일정한 조건의 비열이에요? 지금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의 비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 비열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그건 전부 다 등압 비열이라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상에서만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과연 저 그래프를 얻은 실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실험적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실험 상황은 됐고 이제 그 다음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비오르 얘기를 해야지. 비오르 알겠죠? 비오르. 자, 우리 주위 준다. 준다. 에이. 자, 두 번째. 자, 여기 이제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그래프에서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열량이 같은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나요?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열량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물 끓일 때 뭐 이런 가스레인지 같은 걸로 물을 끓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가스레인지를 잘 만들면요. 잘 만들고 주변에 공기 밀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딱 틀었을 때 불꽃이 막 거쳤다가 막 이래요. 불꽃이 꽤 일정하게 유지돼요. 아니, 보통 집에서 하면 불꽃이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람이라도 불면 조금 푸르륵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뭐냐면 기계적으로 가스레인지 잘 설계하고 주변에 공기 밀도가 특별하게 유동치지 않게 하면 가스레인지 불꽃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이라는 게 결국 공급한 총 열량을 뜻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꽃이 일정한 히터를 가지고 가열을 하는 거니까 1초 동안 일정한 열량이 공급될 거고 그럼 일정하니까 시간만 곱해주면 그게 바로 열량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런 그래프에서 X축에 시간이 있는 건 열량 공급을 쭉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시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써도 좋냐면 Q라고 쓰고 대신 이게 열량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어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돼 있으면 지워버리고 Q, 열량 이렇게 써도 의미는 똑같아진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비열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 수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저 수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저 수식이 바로 비열의 정의 수식이잖아요. 자, 이때 M이라고 쓴 건 뭐겠어요? M이라고 쓴 건? 뭐 질량인데 때로는 이 자리에 질량 말고 몰수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질량이 오건 몰수가 오건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같죠. 왜? 질량하고 몰수는 무슨 관계니까? 비례하니까. 알겠어요? 정해진 물질에 대해선 질량하고 몰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단위 체계에 따라서 질량으로 쓰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몰수로 쓰는 문제가 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가 질량 일정한다고 돼 있나? 뭐 그런 말도 없네요. 그렇죠? 그런 말도 없네요. 어쨌건 사용하고 있는 H2O의 현재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왜? 아까 피스톤에 1기압 해놓고 H2O 놓고 계속 가열했잖아요. 그냥 쭉 가열만 하면 되지. 가다가 이제 물이 좀 모자른 것 같아. 좀 더 넣을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 처음에 딱 세팅한 거에 질량이 바뀔 리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질량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측정을 했겠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때 이 위에 있는 Q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T 뭐예요? T는 뭐예요? 온도.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한 열량 변화율을 비열로 정의를 한다 이런 말이죠. 기억하시죠? 완전 중에 알겠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짜잔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건 뭐예요? 이건 현재 조건이 무슨 조건? 등압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H라고 쓴 물리량은 뭐죠? 엔탈피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물리량을 요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뭐라고 썼냐면 저번 수업 시간에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열량 변화는 무슨 변화라고 했죠? 엔탈피 변화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뭐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열량 변화가 뭐라고요? 엔탈피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 표현은 열량 변화를 엔탈피 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말로 한번 쓰면 등압 조건에서 열량 변화는 엔탈피 변화입니다. 뭐 이게 사실 약간의 뭐 수리적인 변환 과정도 있지만 그냥 사실 저게 거의 엔탈피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의 비열이 저렇게 표현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잘 봐요. 이 온도 변화가 주어진 그래프에서 Y축에 있죠. 맞나요? 온도 변화가 Y축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열량 변화가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건 어느 축에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게 X축에 그려져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원래 어떤 그래프에서 XY 그래프에서 dy, dx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기울기잖아요. 근데 지금 쟤는 뒤집어서 dx, dy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비열은 저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어진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 알겠죠? 기울기의 역수가 저 그래프에서 비열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1. 바로 주어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그 물질의 비열은 완만할수록 더 큰 거예요, 더 작은 거예요? 그 말은 작은 거죠. 큰 거. 완만할수록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금조가 옆으로. 역수라서 알겠죠? 금조가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래. 이거 말을 못해요. 콘칩 때문에. 고집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요거겠죠? 2. 그럼 이 기울기를 보자, 기울기. 그럼 잘 봐요. 아이스일 때의 기울기, 베이퍼일 때의 기울기, 워터일 때의 기울기를 보면 딱 봐도 되게 완만해 보이는 게 있죠. 워터. 바로 누구란 얘기겠어요? 바로 워터. 아시겠죠? 사실 베이퍼에서의 기울기와 아이스에서 기울기가 사실은 같겠어요? 같지는 않겠어요? 모르죠. 아이스하고 베이퍼에서 기울기가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경우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저기에 있는 아이스, 베이퍼, 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히 워터의 뭐가 더 크다? 워터의 비열이 더 크구나 이런 해석을 우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이스하고 베이퍼 사이는 굳이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만 우선 정성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나겠죠? 그죠? 저런 식으로 설명을 만들어 붙이면 되겠습니다. 됐다. 그러면 왜 워터의 비열이 훨씬 더 클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액체 중에는 워터가 가장 비열이 큰 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다 조사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다 보진 않아서 그건 명확하지는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워터가 저렇게 비열이 큰 걸까요? 심지어 같은 종류인 아이스와 베이퍼에 비해서도. 힘력이 세서 수소드라. 뭐라고요? 수소드라.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어디 갈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줍니다. 3. 열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수록 열을 흡수했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갈까요? 조금 올라갈까요? 자, 여기는 조금과 많이 상승합니다. 당연히 뭐 이때 열은 막 열이 아니고 정해진 열량이겠죠. 그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열을 어떤 물질이 흡수하는데 그 물질이 그 열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갈까요? 온도가 조금 올라갈까요? 이한, 많이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요? 바로 조금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정해진 열을 흡수했는데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게 이런 경우가 비열이 큰 경우예요? 비열이 작은 경우예요? 비열이 큰 경우라는 얘기죠. 즉 어떤 물질의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걔가 열을 흡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기서 열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EK와 EK라고 쓸까? EK라고 쓸까? 바로 운동과 위치 에너지의 방식으로 그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다양한데 운동은 또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바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이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진동 운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면 동일한 열량이 들어와도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온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위치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 이 위치 에너지의 변함을 통해서도 열 에너지가 분산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관여하는 경우는 온도가 더더욱 조금 상승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H2의 경우는 바로 수소결합. 수소결합 들어본 적 있죠? 그 일부가 헬이 되면서 열을 흡수할 수 있다고요. 배가 없어요. 아니, 뭐라고? 배가 없어요. 어디에요? 물에 있다. 헬이 되면서 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냐면은 비열이 큰 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상태들에 비해 저 물에서 비열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를 저런 식으로 논술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됐다. 아이고.
자, 그 다음 81페이지 연습문제 5 한번 볼까요? 81페이지 연습문제 5. 자, 81페이지 연습문제 5. 내가 그거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81페이지) 연습문제 5입니다. 자, 5번 풀었어요? 네. 5번은 사실은 이런 타입의 문제가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준달 연습 문제인데
학교 교사가 그 준달 연습 문제를 시험 문제에 많이 내요. 그리고 학교 여러분 받아볼 학습지에도 준달 연습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앞으로 이 책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뭐 준달이라는 책이 이렇게 뭐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뭐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학교 교사들이 그 시험 문제를 막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고 아우 빡세다. 아 오늘 어제 몇 시간 수업했지? 어제 10시간 수업, 9시간 수업이고 오늘 12시간 수업이거든요. 빡세 힘도 죽겠어요. 진짜. 너무 빡세. 별로 안 해요. 미안해요. 아유, 저 금쪽이. 아유. 근데? 저거. 껐어요? 껐어요? 뒤에 창문을 열면 되죠. 창문을 열어야 환기도 되고 좋습니다. 왜 창문을 닫아놨을까? 좋아. 지금은 지금 딱 가죠. 자, 봅시다. 아이고 빡세라. 빡세면 좀 쉬다 합시다. 요건 하고요. 자, 여기 이제 무슨 이제 컵 같은 데다가 물 75g을 이렇게 넣었는데 처음 온도가 뭐 보통의 온도는 25도였나 봐요. 그죠? 25도. 여기에 그 유명한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얘기 여러 번 했죠.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그을린 사랑 얘기 안 해줬어요? 네. 안 해줬어요? 그래요? 해주세요. 민재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민재 왜 자려고 그래요? 자다 일어났다고요? 나 진짜. 막 일어났잖아요. 마귀라고요? 막이군. 그래요? 그래요. 봅시다. 어쨌건. 그래서 이 질산암모늄 이란 녀석이 있는데 요 놈을 1.6g 여기에 탄 거예요. 그죠? 딱 탔더니 그럼 이제 요때는 이제 맹물이었던 거지. 맹물이었는데 얘를 타면 얘가 녹아버릴 거 아니야. 잘 녹거든? 이제 물에 조회성은 없고요. 하여튼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NH4 플러스에 조회성 있으면 안 돼요. 얘는 NO3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어쨌건 얘는 물에 잘 녹아. 탁 넣으면 잘 녹기 때문에 탁 녹아버려 만들어진 것을 저 이온계란 화합물의 수용액이라 할 수 있겠지. 알겠죠? 그러면 그 수용액의 온도가 최종적으로 23.34도씨가 된 거란 말이야. 그걸 온도계로 측정했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때 여기서 어떤 말을 하나를 쓰고 있냐면 요거이 커피컵 열량계다 라는 이상한 말을 쓰는데 묘하게도 이 표현은 준달책이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커피컵 열량계가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커피컵을 닮은 열량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양 자체가 진짜로 그냥 정말 이렇게 생겼다고요. 진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커피 가게 가면 여기 종이잖아요. 종인데 종이 대신에 그래도 약간 스티로폴, 열 출입이 좀 덜 되는 단열재인 스티로폴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온도계 꽂을 수 있게 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알겠죠? 대충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화학 실험실에 가면 진짜 이런 모습으로 생긴 열량계랍시고 진짜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열량계라고 하는데 커피컵을 닮은 열량계라고 해서 준달책에 커피컵 열량계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로 커피컵은 아닌데 하여튼 뭐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럼 이때 여러분 진짜 커피컵 정도의 열량계이기 때문에 자 커피컵에 뚜껑을 닫아놨죠. 하지만 이 뚜껑을 우리가 닫아놔도 이 안에 내용물이 100% 밀폐가 돼서 내가 얘를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커피컵 열량계 이 커피컵에 있는 뚜껑은 그야말로 완전 밀폐되는 뚜껑이에요. 그냥 대충 닫아놓은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닫아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냐면 이게 팔이 날아가다가 빠지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열량계도 딱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온도계를 꽂았다거나 닫아놓은 이런 틈새가 헐렁헐렁해요. 그냥 헐렁헐렁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날아가다가 먼지나 파리 정도나 빠지지 마라 정도의 뚜껑인 거지 완벽 밀폐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 말은 요 틈새로 뭐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 공기. 바로 대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 무슨 말 알겠어요? 외부 대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 대기가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는 요 내부 압력이 몇 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외부 압력이 이게 이 안쪽 압력 역시 대기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도 대기압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조건을 뭐라고 하죠? 등압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은 지금 여기 무식이 비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비열 역시 무슨 비열이라는 얘기예요? 등압 비열.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그냥 등압 비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문제에 등압 비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없지만 저 실험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건 그냥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게 등압 비열이에요. 실험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잘 봐요. 사실 이 안에서 뜨끈뜨끈뜨끈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덕에 사실 이 그릇도 뜨끈뜨끈해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안에 여기 차가운 거 담아 놓으면 그릇도 차가워지는 거 맞잖아요. 그 덕에 내가 그릇을 만졌을 때 차갑고 따갑고 뭐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릇도 열 출입을 해야 안 해요. 사실은 그릇도 열 출입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 그릇인 열량계 역시 보통은 열 출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잠시 무시하자. 왜? 계산 좀 금방 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저 그릇에 출입되는 열량을 알고 싶다면 저 열량계의 연용량이라는 또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열량계의 연용량을 제시하면 그 열량계의 연용량에다가 온도 변화 곱해서 또 그때 열 출입이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계산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지금은 그 계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나 보지. 그래서 이제 저 열량계 빼고 안에 있는 저 수용액만 온도가 저렇게 변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열량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열량 계산 Q는 뭐 수학 시간에도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뭐 화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막 자 어떻게 표현돼요? M, C, 델타, T 맞죠? 네. 맞죠? 자 이때 M은 뭐야? 질량. M은 질량. 비르량. C는 비르량. 비열르. 아 그렇게 안 돼. 델타 T는 오르도. 온도 변화. 뭐 이거는 뭐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뭐 중학교 때도 배우고 하는 거야. 유명한 수행. 그 이거 저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근데 이제 또 하필 이때 여기 비열은 사실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무슨 비열? 등압 비열인 거고. 알겠죠? 등압 비열인 거고. 실험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넣어볼게요. 자, 질량은 몇 그램? 질량 몇 그램? 76.6. 바로 76.6g이어야 되겠죠? 바로 물에다가 질산염분진의 질량을 다 더한 76.6g이 돼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수용액 전체의 질량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 녀석의 비오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비오르
비오루가 4.18. 자, 그리고 단위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줄, 도시, 그램. 항상 얘기하지만 자연과학의 계산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 자, 그 다음 온도 변화. 자, 온도 변화는 어디서 어디를 빼줘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를 빼줘야 돼요? 바로 23.34에서 25 이걸 빼줘야 되죠? 그래서 도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나중에서 처음 온도를 빼줘야 해요. 아, 이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뭐 단위나 한번 떨고 볼까요? 자, 그램 나가리 될 거고요. 도시 나가리 되고 딱 니기만 남아요. 주르만 딱 남네요. 그죠? 주르. 자, 그럼 이제 뭐 얘는 숫자를 쓰면 76.6 곱하기 4.18 곱하기 혹시 이거 계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암산하면 뭐 나와요? 정답. 뭐야? 계산은 뭐야? 1.64 마이너스 1.64. 1.6 얼마? 마이너스 1.64? 1.64? 아니야? 1.64요? 66이겠죠? 아. 66이겠죠? 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그리고 단위는 뭐만 남아요? 단위는 zu만 남는다 이런 얘기지. zu만 남는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 계산하면 저 문제에서 언급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구한 이 열량은 시스템 열량이에요? 서라운딩 열량? 서라운드. 자, 이렇게 구한 열량은 시스템 열량이에요? 아니면 서라운딩 열량? 서라운딩. 자, 누구는 서라운딩이라고 하고 누구는 답이 없네요? 서라운딩이요. 그래요? 이하얀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는 항상 투표하겠죠? 투표. 물론 투표가 항상 좋은 결과를 얻진 않죠. 네. 요즘 절실히 느끼는데 뭐 여하튼 뭐라고요? 저 공산주의자. 아, 공산주의자라고요? 그런 건 자기 취향이죠. 근데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라기보다는 독재냐 아니냐가 큰 문제예요. 빨리 투표합시다. 독재냐 아니냐가 큰 문제예요. 싫어요. 알겠어요. 용서합시다. 자, 투표를 해볼게요. 얘는 시스템의 열량 변화다. 얘는 서라운딩 열량 변화다. 서라운딩. R이 왜 선택 안 해요? 내가 R이만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알아요? 어? R이 손도 안 들 줄 알았거든요, 내가. 수정할까요? 수정. 지금 뭐라는 거야? 저런 드립은 그냥 고르라니까요. 수아, 민지 학교 어디더라? 창과요? 아, R이 학교 어디더라? R이 학교 어디 갔죠? 아, 경과요? 아, 수정할까요? 수정. 아니 뭐 굳이 아니 뭐 이게 뭐 당황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저런 드립은 어렵네요. 고르라니까요. 네. 여기서 큰. 아니 그래. 어쨌건 R이 시스템 서라운딩 뭐예요? 바로 이 열량은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입니다. 당연하죠. 자, 잘 보세요. 이때 온도 변화는 시스템의 온도 변화입니까?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입니까? 시스템. 이때 온도 변화는 시스템.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죠. 그러면서 내가 연력학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관찰자인 사람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라운딩이 있다고 했어요? 서라운딩. 관찰자인 사람은 서라운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관찰자는 오직 시스템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서라운딩만 측정한다고 했어요?
관찰자의 측정은 모두 다 서라운딩 거예요. 왜? 관찰자는 서라운딩에 있으니까요. 시스템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난데없이 밀가루 값이 오르고 석유 값이 오르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나라고 짐작할 뿐인 거지. 여기선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 만사가 항상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다. 자연과학에서 인간은 항상 누구를 측정하는 거다? 서라운딩을 측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온도 변화가 서라운딩에 순간 번뜩 시끄럽네. 네. 아 이게 났는데 끼우뚱 논 거야. 깜딱 했으면 와장창 쏟아질 뻔했어가지고 어우 깜짝 놀랐어. 어우 깜짝 놀랐어. 어우 깜짝 놀랐지. 카페인 앞에 주세요. 아니요 디카페인이요. 나 항상 디카페인 먹습니다. 자 갑자기 눈에 보여서 자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먹을래요? 저 이거 하루 종일. 아니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안 줘. 감사합니다. 자, 네. 딱 하면 뭐는데? 뭐라고요? 자, 이한 먹을래요? 여기 네. 하면 저도 안 먹겠지. 양심이 있어. 자, 시원, 좋아요. 먹을래요? 지환, 먹을래요? 네. 먹을래요? 네. 아니 너 먹을래요? 네. 뭐요? 둘 중에 가위바위보. 아 형이 나왔단 말이야. 안 줄 건데 저거. 내가 먹을 건데. 당연히 줘줘요. 선생님, 애초에 사회화가 좀 되는데 왜? 이거 안 줄면 울 거죠? 네. 알았어. 아우 줄게. 내가 먹어야지. 아유 진짜 아유 정말 진짜 진짜 도윤이하고 나도 먹는 거 둘 다 먹어야지. 도윤이하고 현춘이하고 그냥 둘이 어머님들 아유 진짜 저 현준이가 가져간 거니까 현준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자요. 엄마들이 여러분 안 혼내요? 별로 안 내는데요. 진짜로요? 집에서 안 이러거든요. 몰라요 난 몰라요. 알았어. 아유. 자 봅시다. 요건 하고요. 그래서 이건 보시다시피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추. 자 그다음 자 이제 위에 지울게요. 8. 완전 이준이요. 왜요? 4. 시스템 변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거냐면요. 바로 지금 저기에 있는 NH4NO3 요게 고체인데 물에 넣었을 경우 얘가 NH4NO3 휴용해. 뭐야, 또 솔리드가 아니고 AQ.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바로 용해 과정이라고 합니다. 용해 과정. 아시겠죠? 그러면 저 용해 과정에 대해서 8 델타 H 용해 이걸 한번 계산해 보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H가 엔탈피인데 엔탈피로 쓰면 이건 항상 시스템의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엔탈피는 항상 시스템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서라운딩의 엔탈피가 얼마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알겠죠? 모든 연력학 함수의 대상은 누구? 시스템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Q 시스템 over 1.60g over 80.05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등압 과정에서 열량 변화가 엔탈피 변화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등압 과정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출입하는 열량으로부터 구한 모든 열량이 다 엔탈피 데이터라고요. 그게 시스템 기준이라면.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요거하고 요건 뭐냐면 1.6g은 넣어준 요 용질 질산암모늄의 질량이고요. 80.05는 저 질산암모늄의 뭐겠어요? 몰 질량이겠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네, 저 용질의 몰수를 의미하는 거죠. 저 단위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그램 약분되고 몰만 남을 테니까 이게 용질 몰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0.05는 뭐 문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주기율표 뒤져서 그냥 몰 질량 찾은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주죠. 네, 보통은 이제 독립된 문제에서는 줍니다. 근데 뭐 여하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1.60 오버 80.05는 몰로 바뀌었고요. 단위가 약분이 돼서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Q 서라운딩을 쓸 수 있어요. 보이세요? 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Q 시스템 더하기 Q 서라운딩은 뭐죠? 전체 바로 0. Q 유니버스죠. 이게 뭐라고 했죠? 0. 인 이런 관계를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 뭐죠? 이걸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죠. 사회학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서라운딩에서 구한 열량으로부터 이걸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라운딩에서 구한 열량 Q 서라운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를 저기 쫑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76.6 곱하기 4.18 곱하기 1.66 주르 1.60 80.05 모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 문제 때문에 여기다가 킬로를 곱해주시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번 더 넣어주면 단위가 킬로줄 퍼 몰로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쟤를 계산기에 넣고 오로록 도로록 쳐버리면 값이 뭐가 나온다? 26.6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 엔탈피 1몰 기준의 데이터로 보통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엔탈피를 물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몰 기준의 데이터로 바꿔주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뭐로 나눠준 거예요? 몰수로 나눠준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바로 저기에 있는 질산암모늄의 용의 엔탈피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그렇게 구해놓은 용의 엔탈피 부호가 양수요, 음수요? 양수죠. 양수일 때를 우리가 흡열이라고 해요, 발열이라고 해요? 흡열이라고 한다고. 누가 흡열? 시스템이 흡열. 알겠어요?
근데 아까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을 발열이지. 누구? 서라운딩이. 그때 우리는 뭘 느껴? 서라운딩이 발열일 때 우리는 열 온도 변화 감소를 경험하는 거야. 처음 온도가 25도였죠? 근데 온도가 23.34도로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떨어졌죠. 이럴 때 우리는 따뜻해졌다고 얘기해요? 차가워졌다고 얘기해요? 차가워. 오, 차가워졌다. 근데 여기서 차가워진 건 시스템이에요? 서라운딩이에요? 서라운딩이 차가워진 거 알겠어요? 차갑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질산암모늄이 하는 거예요? 사람 차갑다는 말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질산암모늄 속에 있어요? 서라운딩에 있어요? 차가워진 건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서라운딩이에요? 서라운딩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스템은 열을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단순하지만 이 안에 이런 논리 구조가 들어있다고 하겠지? 물리 정연하네. 그래서 이제 이 논리 구조를 잘 익숙하게 기억을 하라는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만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